안녕하세요. 치과의사당의 재병천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칫솔질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칫솔질과 관련돼서는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333 하루 3번 밥 먹고 3분 이내 그리고 3분 동안 이 양치를 하라는 333에 대해서 상식처럼 칫솔질 방법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칫솔질을 하실 때 회전법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는 듯하게 양치질을 한다라고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방법인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칫솔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최신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최신 예방치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최신 판, 작년에 나왔습니다. 2020년 판인데요. 사서 이제 내용도 한번 훑어봤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개정판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을 줄 알았는데 큰 내용이 차이가 없고 기존에 제가 배우던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고, 또 하나 이제 다양한 논문들, 관련된 논문들, 이제 요 논문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나온 논문이고요. 그리고 요 논문은 이제 2015년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 치과 예방학 교실에서 발표된 논문들입니다. 이런 논문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333 칫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심지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치질 교육을 할 때도 333을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33이라는 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칫솔질 교육 방법입니다. 333이라는 건 뭔지는 아시죠? 하루 3번, 그 다음에 3분 이내, 그리고 3분 동안 닦자라는 게 333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치과의사협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경희대 예전에 계셨던 이제 지금 은퇴하신 치과대학의 명예 교수님께서 고민을 하다가 하루 3번은 밥 먹으니까 한 3번은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밥 먹자마자 바로 닦아야 되니까 3분 이내에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2번 들어갔어요. 라임을 맞추려고 한 3분 동안 닦아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333인데 그게 근거 없이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333을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333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올바른 칫솔법, 심지어 EBS 명의에도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전법 혹은 롤링법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면서 빗질하듯이 쓸면서 양치를 하라고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하라고 교육을 받았고, 아동들한테 학교 다니는 제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도 양치질 습관을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려고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양치질 하시는 분들은 양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333, 대한민국에만 있는 33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느냐? 미국 치과의사협회 공식 사이트입니다. 지금 옆에 띄워놓은 부분이 이제 미국 치과의사협회 공식 사이트고 관련된 유튜브 내용인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유튜브 촬영 말미에 링크로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미국과 유럽은 기본 하루 2번 양치질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2번 양치질 하고요. 거기에 2분 동안 양치질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하루 2번 2분 동안 양치질 하는데 어떤 치약으로 쓰느냐?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 1번은
그래도 하루 한 번은 치아 사이사이를 닦으실 수 있게 치간 칫솔을 사용하든 치실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333이라는 거는 뭐 라인 맞추기는 편해요. 기억하기도 편한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있는 내용이고 해외에서는 하루 2번, 2분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시고 하루 한 번은 치실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전법, 위에서 아래로 쓸듯이 회전하라는 이런 회전법은 올바른 칫솔 방법인가? 얼마 전에 제가 EBS에서 봤는데 올바른 칫솔법이라고 해서 회전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회전법이 맞는 내용이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법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가지 칫솔질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특수한 환자분들한테 권유될 만한 방법이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칫솔질을 위에서 아래로 빗질하듯이 쓰려고 하는 방법은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칫솔 모들이 전부 미세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칫솔이 끝부분이 얇은 미세모거든요. 더 안 닦입니다. 빗질로 쓸어봤자 하나도 양치질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옛날에 이제 모 드라마에서 보던 분노의 양치질 있죠. 옆으로 닦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잘 닦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법을 하려면 몇 가지 제반 조건이 있습니다. 회전법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잇몸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잇몸에서 시작해서 힘을 주어서 아래로 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잇몸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쓸면서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잇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잇몸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듯이 양치질을 하는 게 정확한 롤링 방법인데 힘을 줘서 10번씩 하셔야 되고요. 10번씩 한 다음에 다른 치아 쪽으로 건너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10번씩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번거롭기도 하고요. 바깥쪽 닦았으면 안쪽도 그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안쪽 어떻게 닦으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안쪽도 잇몸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쓸듯이 힘을 줘서 10번씩 하셔야 됩니다. 10번씩 하라는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해서 잇몸부터 시작해서 힘을 줘서 10번씩 닦으시는 방법이 회전법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회전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도 못합니다. 힘듭니다. 잘 교육이 안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떻게 닦느냐? 그냥 대충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닦다 보니까 회전법이 환자분들께 정확한 제대로 전달도 안 될 뿐더러 하기도 어렵고 마치 상식인 것처럼 통용되지만은 실제로 회전법으로 닦으시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치석과 치태가 잔뜩 껴있고 잇몸이 퉁퉁 부어있는 치주염 증상이 심각한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양치질을 하셔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냐면 45도 각도로 짧게 진동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게 진동을 주다가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 변형 바스법의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는 양치질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칫솔모가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와 잇몸 사이 경계부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닦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짧게 진동을 주면서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제 치아를 관리하실 수 있는 좀 더 올바른 칫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양치질을 할 때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잘 안 닦이는 부위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을 벌렸을 때 아래 앞니의 안쪽 끝, 안쪽 부분, 이 부분이 치석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해부학적으로도 치석이 잘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안쪽을 닦으실 때는 칫솔을 세워서 이렇게 닦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닦으셔야 된다는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렁설렁 닦으시면 안 되고요. 힘 줘서 빡빡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못 닦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양치하실 때 신경 써서 안쪽을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금니 부분입니다. 어금니, 특히 바깥쪽도 그렇지만 어금니 안쪽 부분, 여기가 양치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진동을 주면서 여기를 잇몸 경계부를 닦아주셔야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닦기 힘들다.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닦기 힘듭니다. 그냥 옆으로 닦으세요. 저도 이렇게 닦습니다. 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안쪽, 아래 어금니에 혀가 있는 부분 안쪽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도 안 닦이냐면 위에 어금니에 마찬가지 안쪽 부분이 잘 안 닦입니다. 안쪽 부분 닦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닦아주시고요. 짧게 진동을 주면서 횡마법이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짧게 진동을 주면서 양치를 하시는 게 치아와 잇몸 사이 이 부분을 닦아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리면 대충 위아래로 닦는 회전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치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 음식물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잇몸에서부터 아래로 시작해서 강하게 힘을 줘서 치아 면당 10번씩 진행을 하시고요. 이거보다는 사실은 더 효과적인 건 치아 잇몸 경계 부분에 칫솔을 대고 짧게 진동을 주는 방식들이 훨씬 더 양치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라고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연세대학교 예방치과 교실에서 발표된 논문도 롤링법보다는 짧게 양옆으로 회전을 주는 진동을 주는 진동법과 회전법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가끔 물어보십니다. 치약은 어떤 거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2080 쓰세요. 1000원짜리 쓰시면 됩니다. 저도 그거 씁니다. 중요한 거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을 쓰는 겁니다. 가끔 보면 엄마들 좀 예민하신 엄마들 불소 뭐 안 좋다는 얘기 들으시고 불소가 함유되지 않는 무불소 치약이 더 자연주의 뭐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쓰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을 쓰시고 가장 저렴한 치약 쓰시면 됩니다. 비싼 치약, 저도 10,000원짜리 치약도 쓰고 1,000원짜리 치약도 씁니다. 모든 구강용품 제가 써봐야지 환자분들께 경험하고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구강용품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는데요. 성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차이는 별 크진 않습니다. 1,000원짜리 치약이든 10,000원짜리 치약이든 안에 내용물, 성분 함량 표시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전동 칫솔 쓰십시오. 전동 칫솔과 관련돼서는 다음번에 이제 다른 유튜브로 설계를 해드리겠지만은 교과서와 논문, 논쟁의 여지가 아직은 많습니다. 서로 막 싸웁니다. 어떤 논문은 전동 칫솔이 더 좋다. 어떤 논문에서는 일반 수동 칫솔과 전동 칫솔 별 효과가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한 서로 반박하는 논문들이 서로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건 제 임상적인 소견입니다만 임상가로서 느끼는 거는 전동 칫솔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 6개월마다 구강 검진을 받으러 오세요. 6개월마다 이제 오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환자분들이 알아서 이제 6개월마다 찾아오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데 전동 칫솔 쓰시는 분들과 일반 수동 칫솔 쓰시는 분들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치석이 쌓이거나 치대가 축적되어 있는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임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수동 칫솔보다는 전동 칫솔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논문이나 교과서 확인하고 별 차이 없으니까 환자분들께 뭐 한 번씩 전동 칫솔이 좋냐 수동 칫솔이 좋냐 물어보시면은 그냥 별 차이 없으니까 오래 닦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전동 칫솔을 사용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모든 전동 칫솔에는 타이머가 2분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동 칫솔에는 타이머 2분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분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오랫동안 꼼꼼하게 그냥 구석구석 닦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양치법, 칫솔질법 333 그리고 회전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칫솔법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칫솔질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회전법도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방법으로 힘을 줘서 오랫동안 닦으시면 훌륭한 칫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안으로 조금 더 나은 칫솔질 방법을 설명드렸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루 2번 2분 동안 닦으시고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되 하루 한 번은 치실을 쓰시자라는 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마무리하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양치를 하는지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는지 관련 영상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칫솔질과 관련된 허와 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